자, 이번 시간에 보실 용익물권은 지역권이 되겠습니다. 교재는요 508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지역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공로에서 자기 땅에 이르는 진입로가 이렇게 진입로가 없는 땅이 있잖아요. 이럴 때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지역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남의 땅을 뭘로 사용하는 권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요. 두 가지 땅이 이렇게 두 사람이 땅을 이렇게 각각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로에서 이르는 자기 땅에 이르는 길이 없다, 이렇게 길이. 그럼 여기를 점프로 날아갈 수 없잖아요. 날아갈 수 없을 때 남의 땅을 내가 길로 쓰자라고 얘가 요청을 해요. 내가 여기 좀 쓸게 라고 얘가 요청을 해요. 그래서 얘가 승낙을 하면 여기에 지역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요청을 하고 얘가 승낙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래 둘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그래서 여기를 요역지라고 하게 된 이유가 얘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요역지. 얘가 승낙을 하니까 여기를 승역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권은 계약을 해야 생기는 거예요. 계약을. 그리고 이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지역권이라는 물권을 등기를 해야 지역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요거 기억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요역지는 편익을 좀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길이 지금 없단 말이죠. 길이. 어디에? 요역지. 요역지 어디에 지금 어느 땅에 길이 필요해요? 요역지 전부의 일부에. 이 전부에.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길이요. 진입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요역지는 전부를 위해서만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헷갈리니까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승역지는요. 전부를요. 이거 전부를 네가 다 길로 쓸래? 다 써. 길 전부를 써. 승역지는 전부에 대해서도 되고 다 써 이거 길. 일부만 내도 돼. 일부에 대해서도 돼요. 승역지는 전부 일부가 다 되거든요. 근데 요역지는 전부. 이거 전부를 위해서 길이 지금 필요한 상황. 그래서 전부를 위해서만 가능해요. 이게 시험은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암기하고 합니다. 암기 비법. 전부요라고 이렇게 암기를 하고 합니다. 요역지는 전부요. 전부. 승역지는 전부 일부 다 되고. 자, 그래서 개념이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이걸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권은 요역지에 딸려 있는 거예요. 요역지에. 나 길 필요해. 왜? 이 요역지에 길이 없거든 지금. 이 지역권은요. 이게 지역권이죠. 이 지역권은 뭐예요? 요역지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를 팔면 이 요역지가 만약에 땅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매매로 이게 처분이 되면 땅이 처분된 거죠. 요역지 땅이 처분이 되면 여기에 딸려 있는 뭐예요? 지역권이요. 지역권도 같이 가요. 같이.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에 딸려 있는 물권이다. 그다음 02번 지역권의 성립. 지역권은 설정계약과 등기를 해야죠. 등기의 별표. 이때 1번 편익을 얻는 요역지는 한 필지 어디를 위해서? 전부를 위해서만 돼요. 전부의 별세개. 그래 전부요 그랬죠. 요. 전부요의 삼각형. 근데 주의. 한 필토지 일부를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요? 전부를 위해서만 되니까. 반대로 승역지는 전부 일부 다 되죠. 다음 지역권의 시효취득. 원래 지역권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여기 지역권 줄래? 내가 해줄게. 지역권 줄게 너한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그게 뭐냐? 시효취득이에요. B가 여기를요. 길을 만들어 놓고 몇 년을요. 20년을 다니면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바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거기에 삼각형. 계속되고 표현된 여기 삼각형. 이게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시효취득.
B가 얘 승낙을 안 얻고 얘한테 허락을 안 받고 여기 길을 냈어. 길을 만들어 놓고 몇 년을 20년 동안 여기를 빤질나게 통행을 했다. 그러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통로를 개설해서 통행을 해야 돼. 통로 개설.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승역지가 이거죠. 이 땅. 길을 내고 길을 만들어 놓고 몇 년간이요? 항시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시효기간 동안, 시효기간이 몇 년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되면 취득시효가 돼요. 여기는. 길 만들고 20년 다니면. 계속되고 표현된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통로 개설하고 20년이에요. (20년) 동안 통행을 하라고.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길 만들어 그리고 몇 년을 20년 동안 길을 왔다 갔다 빤질나게 다녀. 그러면 지역권이 시효 취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특성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이 지역권에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 특성의 첫 번째가 부종성이에요. 부종성. 자, 지역권은 요역지에 딸린 권리다. 그래서 1번 별세개.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지역권만 팔 수 없어요. 즉 땅을 팔면 요 땅을 B가 요역지를 D한테 빨면 땅을 팔면 뭐까지요? 지역권도요. 땅에 딸려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지금 지역권, 길이 필요하죠. 길. 땅을 처분하면 지역권이죠. 지역권도 D한테 같이 이전해요. 그래서 땅하고요. 땅하고 이 지역권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동그라미 2번. 요역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요역지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별 3개. 세 번째, 요역지를 양도하면, 요역지, 이 땅을 양도하면 지역권은 어떻게 돼? 지역권은 그냥 자동으로 딸려가요. 자동으로. 그 다음 02번의 불가분성입니다. 첫 번째는 수반성이에요. 땅을 처분하면 뭐까지요? 지역권도 같이 이전하기 때문에 요역지하고 지역권은 뭐 할 수 없어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분리 안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수반성, 부종성. 수반성, 부종성 같은 말. 시험 아주 잘 나와요. 두 번째는 불가분성. 불가분은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눠지면 가분, 나눠지지 않으면 불가분. 첫 번째, 요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일 때. 이게 요역지, 여기가 승역지잖아요. 요역지. 길이 필요해, 길이. 왜? 맹지거든요, 여기가. 그래, 여기 길 달라 이거죠, 길 달라. 요역지, 여기가 승역지. 요역지가 공유예요. B하고 C, 두 사람의. B하고 C가 공유로 가지고 있었어, 여기를요, 지역권을. 그럼 B도 갖고, B가 흥부 마누라 쳐. 그럼 지역권은 흥부만 가져요, 마누라. 여기 지역권 가지고 있죠, 각각. 이때 기억, 공유자 1위는 승역지 소유자와 약정을 해서 자기 지분에 대한 지역권을 없애요, 못 없애요? 혼자서 지역권 없애는 거 안 돼요. 혼자서 어느 개인이 지역권을 없애요, 못 없애요? 포기시키는 거 안 돼요. 왜요? 이게 개인 거예요, 공유예요? 지역권이 공유니까. 어느 한 사람이 지역권을 못 없앤다. 쓰세요. 어느 한 사람이 지역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이 기억이에요. 그 다음 니은은요. 요역지가 분할이 되면 종전에 공유지에 있던 지역권은 분할된 토지 위에 존속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분할이 되면 둘이 이혼하면 공유자였던 흥부하고 마누라가 이혼하면 이 땅이 두 개로 나눠지죠. 나눠지면 여기는 지역권 어떻게 돼요? 흥부에게도 생기고 흥부 마누라에게도 지역권이 양쪽에 지역권이 존속한다. 왜? 종전에 있었으니까 공유였잖아. 공유지였던 토지가 분할이 되면 지역권은 한쪽에요, 양쪽에 존속한다는 거죠. 양쪽에 존속한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지역권 취득의 불가분성.
그래서 첫 번째는요. 1인이 포기 못한다는 거죠. 1인이 이 지역권을 포기한다 못한다? 포기 못해. 두 번째는요. 취득의 불가분성이에요. 취득의 불가분성.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을 하면 만약에 여기가 둘이 공유였는데 여기를 지역권을 취득을 했다. 통행을 해가지고 B가 여기 지역권 취득을 하면 이게 공유니까 흥부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마누라도. 흥부 마누라도 지역권을 취득을 해요. 그래서 B가 한 사람이 취득하면 마누라도 같이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자 1인이 시효 취득을 하면 다른 공유자도 효력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옆에다가 취득은 잘 되게. 취득은 안 되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누가 취득하면? 한 사람이 취득하면 한 사람이 얻으면 누구도요? C도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은 왜? 잘 되게 하니까. 근데 동그라미 4번은요. 취득 시효 중단의 불가분성. 중단의 동그라미 4번이에요. 동그라미 4번. 승역지 소유자가 기억이요. 4번의 기억. 승역지 소유자가 얘죠. 얘. A가 얘가 취득 시효 하려고 그래요. 얘가 흥부가 여기를 취득 시효 하려고 그러네. 그럼 얘는 취득 시효 하게 해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지 못하게. 못하게. 누가? 승역지 주인이. 그럼 누가 여기를 못 다니게 해야 돼요? 얘가 다니면 통로를 만들어 놓고 몇 년을 다니면 20년을 다니게 되면 취득 시효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얘가 취득을 하면 흥부가 여기를 취득 시효하면 누구까지요? 마누라까지 다 취득하잖아요. 이게 취득의 불가분성이에요. 취득의 불가분성. 왜? 취득은 잘 되게 하니까. 거꾸로 얘는요. A는 승역지 주인은 취득을 하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중단을 시켜야죠. 못 다니게. 다니지 말어. 누구한테? 전원에게. 전원에게 안 하면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 사람한테 하면 얘한테만 중단을 했다. 그러면 중단은 B한테 되는 거고 흥부 마누라한테는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중단은 어려워서. 요게 핵심이에요. 취득은 잘 되게. 그래서 1인이 취득하면 누가 취득해요? 다른 공유자도 취득을 하는 거죠. 취득을. 왜? 잘 되게 하거든. 취득은. 근데 중단은요. 1인에게 중단을 하면 1인에게 뭐 하면 중단을 하면 다른 공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어렵거든. 그게 4번의 기억이에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취득을 중단시키려면 중단이죠. 중단의 삼각형.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전원에게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전원에게. 어려워 그래. 전원에게 안 하면 효력이 없어요. 그게 4번하고 2번의 차이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권의 효력의 01번. 지역권은 점유권이 없어요. 지역권은 통로로 다니는 거죠. 쓰세요. 통로로 댕기는 권리. 통로로 댕기는 권리지 여기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권이 없어요. 그 다음 03번 공작물 사용권.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 공작물이 뭐냐? 여기에요. 수도 파이프. 파이프야. 얘가 여기 저수지에서 일로 물을 끌어가려고 그래. 물을 끌어가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용수지역권이라고 그래요. 용수지역권. 물을 끌어가는 거죠. 여기서 물을. 어디로? 남의 땅을 지나가서. 수도관을 받고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가는 거죠. 이걸 무슨 지역권? 용수지역권. 통로로 통행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통행지역권. 이 지역권은 용도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물을 끌어가면 용수지역권. 진입로로 이용을 하면 통행지역권.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때 여기다가 수도관을 박았잖아요. 수도관을. 누가요? 여기요. 요역지 주인이 여기다 남의 땅에다가 여기다 수도관을 박았죠. 그러면 이 수도관에 물을 얘가 땡겨 쓸 수 있다고. 얘가 승역지 주인이 이걸 쓸 수 있다고. 공작물을 얘가 여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때 사용료를 어떻게 내느냐?
수익을 받는 비율로 사용료를 부담합니다. 수익을 받는 비율로의 따옴표. 그래서 우리가 상린관계에서 여기 써볼게요. 상린관계에서 담설치비. 담설치비는 어떻게 부담했어요? 반씩. 측량비용은 면적 비율. 그랬죠? 상린권에서. 그런데 여기 지역권에서 뭐 사용? 공작물 사용. 공작물 사용료는 어떻게 부담해요? 반씩이 아니라 뭐예요? 수익 비율. 많이 받는 사람이, 이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낸다는 뜻. 수익 정도의 비율. 그래서 상린관계하고 지역권에 사용료 부담하는 방법이 약간 상이하다. 그 다음 04번의 별 3개. 지역권 침범시 구제수단. 여기 지역권으로 다니고 있는데 누가 여기 길을 막았다. 여기를 막았다 이거죠. 여기다 아니면 돌을 쌓아놨다. 누가 돌을 여기다 쌓아놨다 이거. 그럼 이 지역권자가 돌을 치우라는 건 돼요. 근데 이 토지를 나한테 달라. 토지를 나한테 땅을 내놔라 라고 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역권을 침해당하면 지역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권을 가져요. 그런데 이번에 별 3개. 지역권은 점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매개. 그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으로 주제를 바꿔서 전세권 만나보실게요. 전세권. 자, 전세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겨 쓰는 거죠. 즐겨 쓰는 게 전세권이에요. 주인이 집을 전세를 놓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 세입자에게 전세권이라고 등기를 하면 이 사람에게 세입자에게 생기는 권리, 이게 바로 전세권입니다. 조심할 거는, 유념하실 거는 전세권이라고 등기를 안 하면 가령 전세금 1억 이거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를 해야만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뜨면. 등기 안 하는 거 있어요. 미등기 전세 있어요. 미등기 전세. 전세금 1억인데 등기를 안 했어 이걸 등기부에. 확정일자만 받고. 그거는 전세권이 아니에요. 전세권이 아니에요. 전세권이라고 하려면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 유념하셔야 돼요. 그럼 미등기 전세는 뭐라고 그러냐? 이거는 미등기 전세는 그냥 말 그대로 등기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민법에 적용을 받아요. 등기된 전세는 민법에 적용을 받아. 민법의 규제를. 미등기 전세는 전세금 1억 걸고 미등기 전세 있죠. 확정일자 받은 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거. 이거는 민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법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전세권하고 미등기 전세는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 똑같이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미등기 전세는 최단기가 2년입니다. 최단기간이 몇 년? 2년입니다. 2년. 이거는요. 1년이야. 1년.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 이거는요. 법정갱신되면 법정갱신은 뭐냐면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끝날 때까지 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무 연락이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연장되잖아요. 이걸 법정갱신이라고 그러는데 법정갱신이 되면 이 전세권은 기간 없는 전세로 돼요. 기간 없는 거. 근데 주택임대차는 법정갱신이 되면 2년으로 봐요. 2년. 이게 완전히 다른 구조가 돼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미등기 전세가 아니라 뭐야? 전세권으로 등기된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는데 절대 여기다 대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내용물이 완전 달라요. 근데 우리 현실에는 이거보다 이게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왜? 주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는 밑에 게 많다는 거죠. 밑에 거. 이 밑에 거는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제받는다. 특별법. 이거하고 전혀 다르다. 이 점 유념하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진입할 때. 자, 그럼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요. 주인이 바뀌어도 이렇게. 새 주인으로 바뀌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등기 새로 해요, 안 해요? 등기 새로 안 해도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전세금 1억은요. 이 전세금 1억 준 거는 누구한테 돌려받아요? 새 주인한테. 새 주인한테 전세금 돌려받고 나가면 되는 거죠. 이게 전세권이에요. 우리가 보는 전세권. 그럼 전세금 안 주면 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어떻게 돈 받죠? 경매에서. 전세금 경매해가지고 전세금 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하니까 용익물권이면서 동시에 전세금 안 주면 집을 경매할 권리가 생겨요. 마치 저당권처럼. 그래서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과 그 다음에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의 성격. 두 가지를 겸하고 있다는 거죠. 겸한다. 왜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경매권이 있다. 경매권.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 플러스 담보물권을 양쪽을 다 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계약의 성립부터. 성립이요. 설정계약과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설정계약과 등기. 여기서 동그라미 2번이요. 목적물의 인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인도는요.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즉 거주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부산에 가면 일본인들이 여기 전세 얻어놨거든요. 지진 때문에. 여기 안 살아요? 사람 안 살아. 안 살아도 뭐가 돼 있어요? 여기 등기가 돼 있다고. 여기 단합가상 앞으로 등기돼 있다. 그러면 이거 전세권 있는 거예요. 거주해요? 거주 안 해도? 거주 안 해도 전세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등기가 성립 요건이다. 그게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면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은 유효인 거예요. 유효. 다음 3번. 전세권 설정은 처분의 의미입니다. 얘가 전세를 놓으려면 주인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얘한테 전세를 놓을 수 있어요. 왜? 처분의 의미니까. 왜 처분의 의미야? 등기를 줘야 돼. 등기를 얘한테. 그래서 남의 집은 전세권 설정할 수 없어요. 단 임대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임대차 계약은 등기를 안 하고 약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뭐 하는 거? 전세권 설정하는 거하고요. 임대 주는 건 다른 거예요. 전세권 설정은 뭐 하는 거예요? 처분의 의미예요. 전세권 설정은 처분의 의미다. 왜요? 등기를 세입자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의 집은 전세를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임대 계약은 처분의 의미가 아닙니다. 등기를 안 해주잖아요. 약정만 하면 되죠. 약정만.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남의 집이야. 남의 집도 임대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하고 임대차 계약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거는 남의 집도 돼요. 이건 남의 집 안 돼요. 왜? 등기를 꽂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별표하고요. 그 다음 전세금.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필수입니다. 전세금 1억, 전세금 2억. 이거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죠. 이때 등기된 금액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 흔히 일상생활에서 착오하는 게 이거죠.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더니 주인이요. 전세금 올리자고. 1억 2천을 올리자. 1억 2천으로 올렸어요. 2천만 원을 더 주고 전세를 얻었죠. 그런데 전세권 등기는 1억만 돼 있다. 1억만 이렇게. 2억 2천을 더 올렸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새로 등기를 해야 돼. 새로. 근데 등기를 안 해놓으면
제3자가 볼 때는 얼마로요? 1억만 전세 금액이 있는 걸로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증액을 했을 때는 반드시 등기를 새로 해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등기된 금액만 제3자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 다음 2번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채권이 뭐예요? 받을 돈 가지고 전세금으로 대체해도 된다. 기존 채권의 삼각형. 27회 기출문제. 그 다음 4번이에요. 동그라미 4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 있는데 이 증감 청구권은 5%만요. 5%까지 뭐 할 수 있어? 주인이요? 증액할 수 있어요. 증액. 이 증액 한도가 5%입니다. 5%. 1억이면은 500만 원까지 증액을 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할 거는요. 상가임대차에서는 5%가 아니라 9%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9% 한도. 9%까지 증액을 할 수 있고 전세권하고 주택임대차는 5%까지만 증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때 5% 증액은 언제 하는 거냐? 계약 기간 중에요? 계약 기간 종료 후일까요? 언제 올리는 거죠, 이거? 종료 후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얼마까지 올려요? 무제한이에요. 이거는 무제한. 계약 기간 만료되고 나서 올리는 거는 10배, 20배 올려도 돼요. 싫으면 나가고. 그럼 이거 올리는 거는 5% 제한을 받는 건 언제냐? 계약 기간 중에. 계약 기간 중에 올리는 게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올리는 거예요? 계약할 때하고 지금하고 사정이 변경됐다. 왜?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전세값이 올랐다. 사정의 변경이 생겨서 전세금 올리는 거죠. 그게 바로 5%예요. 5%. 종료 후에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요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5% 올려달라고 그러면 계약 기간 중에 올리는 거죠. 5%면 1억이면 500이거든요. 500. 그럼 법원에서는 5%를 다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왜? 이쪽이 약자니까. 한 3% 정도 인정해줘. 3%. 그럼 3%면 300이죠. 300이면 변호사 비용 빼고 나면 남는 게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죠.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론상으로는 5%까지 증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존속기간. 건물 전세권. 건물만입니다. 건물만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이 1년입니다. 전세권은 건물만이에요. 토지가 아니죠. 건물의 별표. 최단기간이요. 최단기가 몇 년? 1년이다. 1년이다. 이때 전세권자는 1년만 주장하지요. 2년이라는 걸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최단기간이 1년이니까. 비교. 주택임대차는 미등기 전세죠. 미등기 전세는 최단기간이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2년 주장할 수 있어요. 2년을. 근데 전세권에서는 1년만 주장이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그 다음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이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주인이 연락이 없어요. 나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연락이 없으면 나가는 거예요. 자동연장이에요. 자동연장되는 게 법정갱신. 그래, 법정갱신은 왼쪽에다가요. 자동갱신이라고 쓰시면 좋습니다.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까지요. 1월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이걸 법정갱신이라고 하고 그때 기억 전세금은요. 별표. 전세금은 전과 동일하게 돼요. 다만 존속기간의 삼각형. 존속기간은 종전과 동일한 게 아니라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정함이 없는 걸로의 삼각형. 이때 니은 이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아주 잘 나오는 게 바로 등기 없이예요. 등기 없이의 삼각형. 그래서 법정갱신에서 시험에 나와야 될 거는 두 가지요. 체킹할 거는 두 가지요. 법정갱신이 되면 전세금하고 기간이 다르죠. 전세금 어떻게 돼요? 종전과 동일. 똑같이 1억이다 1억. 기간은요.
종전과 동일해요? 정함이 없는 거야?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는 거죠. 요게 조심할 사항. 요게 첫 번째 조심할 사항. 두 번째 조심할 사항은 등기 없이 갱신된다는 거죠. 등기 없이니까 민법 187조. 물권법 187조죠.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실 거야. 다음 3번이요. 법정갱신이 되면 이게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 어떻게 돼요? 기간은 약정이 없는 걸로 돼요. 이제부터는 계약기간이 없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없는 걸로. 계약기간이 없는 걸로 돼요. 이때 끝났으니까 자동 연장돼서. 그러면 양 당사자는 삼각형. 양 당사자니까 누가? 둘 다. 둘 다 뭐 하자고요? 이거 끝내자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그럼 효력은 언제요?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써보시면 법정갱신이 되면 법정갱신은 뭐예요? 자동갱신이라는 뜻하고 동의어예요. 자동갱신.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기간 없는 걸로 됩니다. 기간 없는 걸로. 민법상 임대차는요. 뒤에서 나중에 보시게 될 텐데 민법상 임대차는 법정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기간 없는 걸로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틀려요.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는 법정갱신이 되면 기간 없는 게 아니라 몇 년? 2년으로 봐요. 2년으로. 2년으로 돼요. 자동으로 그냥. 법에 의해서. 상가임대차는요. 상가임대차는 몇 년? 1년으로요. 1년으로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법정갱신이 주택하고 전세권하고 달라 이렇게. 요걸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기간 없는 걸로 되죠. 그럼 누가 이거 중간에 끝내자고 그래요? 언제 누가 끝내자고 그럴까? 누가? 둘 다. 양 당사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고할 수 있다. 끝내자. 양 당사자가 끝내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도 양 당사자. 근데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누구만 끝내느냐? 주인은 안 되고 임차인만요.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만. 임차인만 있어요. 여기는 둘 다 하는데 여기는 임차인만. 요 점에서 달라요. 요 점에서. 요거 구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언제 끝나요? 6개월 뒤에 끝나요. 6개월 뒤에. 여기 6개월이요. 근데 주택임대차는 몇 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여기는 3개월 뒤에 끝나요. 요 점에서 또 달라요. 요 점에서. 그래서 세 가지가 달라요. 세 가지가. 여기는 기간 없는 걸로. 여기는 2년으로 되죠. 요 점에서 1번 틀려요. 2번은요. 누가 끝내자고 그래요? 양 당사자가 끝내. 여기는 누구만? 임차인만 끝내. 임차인만. 세 번째는 여기는 6개월 뒤에 종료되는데 여기는 3개월 뒤에 종료돼요. 그래서 세 가지 점에서 전세권하고 주택임대차하고 구별이 되고 이거 헷갈리라고 시험에 아주 잘 나요. 이거 확인 잘 해주실 것. 전세권하고 주택임대차하고 나중에 혼동하지 마실 것. 그 다음 2절 전세권의 효력 나와 있어요. 효력. 거기 우리가 지상권자의 권리가 있고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는 전세권자의 권리 있죠. 양쪽이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지상권에도 권리가 몇 개 있어요. 5개였죠. 옆에다 5개. 토지이용권, 지료증감 청구권, 상린권, 지상물 매수, 처분권 5가지 있죠. 전세권도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1번 부동산 이용권. 두 번째는요. 전세금 증감 청구권. 세 번째는 상린관계 준용되죠. 4번만 틀려. 4번만. 지상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전세권에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없고 뭐만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4번만 조심하시면 돼요. 4번만. 그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거의 똑같다. 뭐만 다르다? 4번만 다르다. 4번만.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똑같다. 딱 하나 4번.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01번 전세권자의 권리요. 권리의 1번. 부동산 사용권. 이거 물권이죠.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이니까 주인이 바뀌어도 주인이 새로 바뀌어도 얘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물권이니까. 1. 용도대로 사용합니다. 용도대로. 이게 주거면 주거용으로 써야지 술집으로 쓰면 안 돼요. 용도대로 동그라미요. 25의 기출. 두 번째 대항력.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거. 소유자가 바뀌어도 얘는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어요. 새 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고. 3번 별표. 전세금 반환 의무자. 전세 목적물이 양도되면 소유권하고 일체로 전세금 반환 채무도 이전하죠.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 이 전세금 1억은 누가 빼줍니까? 설정자가요? 새 주인이요? 설정자는 면하고 새 주인이 전세금을 떠안는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무는 신소유자다. 별표 신소유자. 그 다음 4번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걸 누가 침범했다. 그럼 얘는 뭘로? 전세권. 전세권이라는 물권으로요.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내쫓을 수 있다. 다음 상린관계. 지상권하고 동일. 쌍괄호 3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 몇 프로까지요? 5% 동그라미 5%. 다음 쌍괄호 4번의 삼각형. 이것만 달라요. 지상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이 뭐죠? 싱크대. 싱크대를 설치했다. 싱크대를 누구 동의요? 주인 동의였고. 주인 동의였고 싱크대를 남의 집에다가 설치했다. 그러면 의리 어떻게 하면 돼? 나중에 떼가면 되지. 이사 갈 때 떼가든가 아니면 주인한테 사라고 하는 거죠. 사라고. 이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별표. 싱크대 사시오. 이것도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그 다음 쌍괄호 5번의 처분권입니다. 처분권 삼각형. 그리고 여기서 보실 거는 4번하고 5번이에요. 4번하고 5번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5번의 처분권의 상대적 보장. 자 볼까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목적물을 전전세나 임대를 놓을 수 있어요. 이거 소유자 동의, 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동의 얻어요? 동의 없이요? 동의 없이 전전세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의 없이의 별표. 이때 니은요. 설정 당시에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양도금지 특약의 삼각형. 양도하지 마라 이거. 처분하지 마라고 주인이 특약을 넣으면 얘가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거 유효해요. 반대로 비교보세요.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지상권의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이 점에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나 넣으실 게 이거예요. 거기다 쓰실 게 우측에 여백에다가 하나 쓰시면 지상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처분하지 말라는 특약. 주인이 특약을 넣은 거예요. 저 땅 주인이 지상권을 뭐 하지 마라? 처분하지 마라. 이거 무효다 무효. 왜?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거야. 처분권은 절대보장. 그런데 전세권은 처분하지 말라는 특약이 무효가 아니라 이건 유효라는 거예요. 요 점에서 식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민하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다르다. 처분 금지 특약이. 이렇게 주인이 똑똑하고 공부하시면 전세 줄 때 이거. 전세 줄 때 이 특약을 넣으면 돼요. 이 특약을. 뭐 하지 말라고요? 처분하지 말라고. 요 처분하지 말라는 특약을 이걸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요 부분 그래 시험에 민감하니까 꼭 체킹을 해 두실 것. 다음 6번. 여기까지가요. 5번까지가 지상권하고 똑같은 거죠. 지상권하고 다른 게 4번이죠. 4번 하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거 빼고는 똑같아요. 그죠? 똑같다. 이제 보실 게 전세권만 특별히 있는 게 뭐냐? 경매권입니다.
전세권자는 경매권이라는 독특한 권리가 있다. 이것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라고 그래요. 담보물권의 성격. 거기다 쓸게요. 담보물권. 이 전세권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근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돈 안 주면 주인이 나중에 계약 끝나는데 돈 안 빼주면 집을 경매해가지고 전세금 빼갈 수 있죠. 이때 1번 건물 일부의 전세를 살면 전부가 아니라 건물 어디예요? 일부만 이렇게 1층은 주인이 2층은 전세권자가 2층만 건물 일부만이죠. 일부만 전세를 산다. 일부만. 단독주택의 일부만 전세 살죠. 이때 기억. 후순위 권리자보다 목적물 전부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여기 경매를 하면 여기 저당권자가요. 여기 저당권자가 이 집 경매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당권자는 어느 걸 경매할까요? 저당권자는 어디를 경매할까요? 집 전부를 경매하겠지. 왜? 저당권은 이 집 전부를 저당을 잡은 거니까. 저당권자는 어디를 경매해요? 전부를 경매를 하게 되고 경매를 하게 되면 돈이 나오죠. 배당금이. 그럼 배당금에서 누가요? 일부 전세를 사는 얘가 이 봉순이가 새는 일부 살죠. 근데 우선 변제는 어디서? 전부에서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왜? 얘보다 먼저 돈 빼가니까. 그런데 니은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서 별표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권이 없다. 별 3개. 왜냐? 얘가 전세 얻은 거는 전부가 아니라 2층만이니까. 그래서 뽕순이는 얘가 전세금 안 빼주면 주인이 안 빼주면 이 주택 전부를 경매 때리느냐 못 때린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에 지체를 하면 전세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우선 변제권이 뭐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거죠. 근데 경매 신청권은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실 것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다음 전세권자의 의무. 첫 번째 목적물의 유지 관리죠.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보일러를 누가 고칩니까? 보일러를 고치고 수선해야 될 분은 수선은 누가 하느냐? 임대차에서는 주인이 합니다. 임대차에서는 주인이 하고 전세권에서는 누가 해요? 전세권에서는 세입자, 전세권자가 합니다. 세입자가. 요게 달라요. 그래서 보일러 수선을 수리할 때 들어간 돈, 이 돈을 전세권자가 주인한테 빼달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부담하는 몫이니까. 그래서 전세권자는 피로비를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험 잘 나오는 거죠. 그게 1번입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유지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누가 부담해요? 전세권자가.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 세입자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전세권자는 피로비를 빼달라고 못합니다. 유익비만 빼달라고 그래요. 피로비는 못 받고 별 3개. 다음 특수문제 쌍괄호 3번이요. 특수문제에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정지상권 문제죠. 305조의 법정지상권 문제. 그 305조의 법정지상권 위에다가 그림을 조그맣게 하나 그려볼까요? 아버님이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2개. 근데 큰아들이 사업에다가 실패해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돈 빼달라고 계속 사정을 해서 아버님이 건물에 전세를 놨어요. 그래서 B가 건물에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전세금 2억을 주고 전세를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온 거죠? B가. 그 전세금 2억을 아들한테 송금해서 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6개월 뒤에 아버지 돈 5억 더 빌려줘. 돈 5억 더 빌려줘. 나 이거 못 막으면 부도 맞고 이혼해. 그래 아버님이 고민 끝에 토지를 매각했어요. 건물에 전세를 놓고 이번에는요 토지를 매각했어요. 매각. 그래서 C한테 처분한 거죠. 그럼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이었나요? 네, 동일인이었군요. 동일인이었다가 뭐만? 토지만 매매된 거죠. 토지만. 그럼 얘는 토지의 세주인이죠. 토지의 세주인. 세주인을 뭐라고 그래요? 승계인, 특별 승계인. 토지 주인이 바뀌었네. A에서 누구로? C로. 그러면 동일인이었다가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이 건물에는 뭐가 생기죠? 법정지상권이 생겨야 됩니다. 이만큼. 법정지상권이 생겨야 되죠. 그래야 철거가 안 되니까. 그럼 이 법정지상권은 누가 갖는 거죠? 누가? 건물 세입자가요? 건물 주인이요? 바로 이게 305조의 법정지상권의 포인트. 동일인이었다가 토지가 매매돼서 주인이 바뀌면 토지의 승계인은 세주인은 누구한테요? 건물주에게 지상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건물주를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 설정자. 따라서 이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누가 갖느냐? 건물 주인이 갖는 거지 세입자가 갖는 게 아니다. 이게 305조의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래 읽어보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인 경우 건물에 뭐를 놓고요? 전세 주고 건물에 전세 주고 토지만 승계인에게 매매한 때. 다시 한번요. 건물에 뭐 주고요? 전세 주고 땅 판 때. 건물에 전세 주고 아버님이 뭐 파는 때요? 토지를 매매한 때, 토지를 파는 때. 그럼 법정지상권은 누구한테 생긴다? 설정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가 누구죠? 건물주. 건물주인 설정자에게 생기는 거지 전세권자, 세입자에게 지상권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게 305조예요. 이 경우 2번 지상권이 이미 성립했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 설정해야 못해요. 설정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이미 여기에 지상권이 생겼죠. 지상권과 동일 토지에 써볼게요. 동일 토지에 지상권하고 뭐하고요? 전세권은 같은 땅 위에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병존이 돼야 안 돼요.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지상권이 생겼으니까 이걸 전세를 놔요? 못 놔요? 못 놓는 거지. 이미 지상권이 여기에 생겼으니까 법정지상권이. 그래서 두 가지요. 305조의 법정지상권 그러면 이거죠. 법정지상권은 언제 생기느냐. 그 도입 부분을 잘 기억하십니다. 건물에 전세 주고 뭐 팔 때? 토지 팔았을 때. 건물 전세 주고 토지 팔면 법정지상권은 누가 갖는다? 전세권 설정자가 갖는다. 1번. 두 번째는요. 이때 지상권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전세권을 놔요? 못 놔요? 전세권 놓을 수가 없다. 두 가지 기억하실 것. 그 다음 밑에 있는 그림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별 5개 하고요.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3절에 전세권 처분 나와 있죠. 처분. 양도하고 전전세 있어요. 양도하고 전전세. 양도에서는 쌍괄호 3번이. 그 다음 전전세는 세를 또 넣는 거죠. 전세권자가 세를 또 넣는 거를 전전세라고 그래요. 전전세. 그럼 갑하고 갑을간에는 원전세라고 그러죠. 원전세. 주인하고 세입자하고는 원전세. 을하고 병하고는 전전세. 세가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는 게 바로 전전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계약 당사자예요. 병은 그럼 누구랑 계약한 거예요? 을하고 전전세 계약을 한 거고 을은 누구하고 갑하고 한 거죠. 이게 전전세 계약입니다. 당사자는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다. 그 다음 쌍괄호 2번 전세권자가 얘가 전전세 놔도 이 원전세는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이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전전세 기간. 이 전전세 기간은 원전세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쌍괄호 4번 무과실 책임 별표. 이 건물이요 지진으로 붕괴되면, 지진 나가지고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전전세 놨는데 이 책임 누가 지나요? 이거 지진 난 거는 을의 책임 아니죠. 병의 책임도 아니죠. 그렇지만 전전세를 놓은 거는 얘 동의 없이 하거든요. 주인의 동의 없이요. 동의 없이 얘가 전전세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필 지진 나가지고 무너졌다. 이 책임 누가 지느냐? 얘가 다 덤탱했어요. 건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남의 집을 주인 동의 없이 전세를 놓은 것이기에 전세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해도 불가항력 멸실에 비추려 무과실 책임진다 별표. 그 다음 5번 전 전세권자가 얘가 이걸 경매하려고 그러면 얘가 전세금 안 주면 얘가 돈 안 준다 1억을. 그럼 얘가 이거 경매해야 되죠. 근데 이 집이 누구 집이냐? 을의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병이 이걸 경매하려면 원전세도 이게 끝나야 돼. 이게 끝나고 이것도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세, 전전세 모두 소멸해야만 경매를 치고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 03번 전세 목적 저당권이에요. 전세 목적 저당권. 이 전세권에다 뭐 설정한 거죠? 저당권 설정한 걸 말합니다. 저당권을 이렇게요. 전세권에다 뭐 설정? 저당 설정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당권자는 어디다 실행을 하죠? 전세권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만 남냐? 전세금만 남죠. 전세금만. 그래서 저당권자는 전세권이 아니라 어디다? 전세금에다 압류를 걸면 됩니다. 여기다 압류해가지고 자기 채권을 빼가면 돼요. 그래서 쌍괄호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1번 용익물권적 전세권은 말소등기 없이 끝나는 거예요. 말소등기 없이의 삼각형. 왜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이건. 말소해야 돼, 말소 안 해도. 말소 안 해도 죽어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런데 쌍괄호 3번의 별 3개. 저당권자의 경매 실행 대상.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거든요. 이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해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는 실행을 할 수 없고 더 이상 소유자에게 저당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우측에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저당권자 은행이죠. 은행은 어느 거에다가 압류를 거느냐? 전세금 채권에다가 압류를 걸립니다. 압류를. 어디다가? 전세권 대신에 전세권은 사라지고 채권만 남죠. 여기다가 압류를 해가지고 전세금을 빼간다. 자기 채권 빼간다 이거죠. 이거를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거기다 써볼게요. 전세권 대신에 어디에다가? 전세금 채권에다가. 전세권 대신에 어디에? 전세금 채권에 압류를 하는 거. 압류해서 돈을 빼가는 거. 이거를 물상대위라고 그런다. 물상대위. 압류해서 돈 빼간다. 이거를 물상대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빈번하게. 원래는 어디다 해야 돼? 전세권에다 해야죠. 전세권. 왜? 담보가 전세권이니까. 근데 이게 사라졌잖아요. 사라지면 남아있는 게 뭐죠? 전세금 채권 있죠. 이 채권에다가 뭘 건다? 압류를 해서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면 끝. 이런 원리를 물상대위 원리라고 합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전세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전세권 소멸 쪽은 한번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명료하게 마무리되실 거예요. 특히 전세권 소멸에서는요. 522페이지 맨 위에 전세권이 중간에 낀 거 이거 꼭 점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권까지 모두 마치시고요. 다음 주에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